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빅 히스토리 박문호 쇼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박문호입니다. 겸손은 힘들다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렇단 말이네. 예. 들어보지는 못하고 소식만 들으셨죠? 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통계가 물질이 된다. 과학 시간 이대로 가장 충격적인 이론이었는데 오마이 사이언스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어렵게 이해한 이론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주로 간다고 예고하셨는데 예. 우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주로 가는 출발 한 점이 있습니다. 우주로 안 가는구나. 전만 얘기하시려고. 리처드 파이만 했던 말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예. 천재. 예. 리처드 파이만이 했던 말이 만약에 인류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지식 중에 딱 한 가지를 후손한테 물려준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 원자구나. 그 말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두 번 들어본 말인데 실체로 다가가는 거는 사실은 그 분야에 한 20-30년 있어도 확 닿지 않는데 어느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구나 이 말이 빅뱅에서 우주가 생긴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원자 그 자체가 이렇게 확립된 게 한 100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많이 응용되는 거는 동위원소라는 개념이고. 동위원소. 예. 동위원소가 응용된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씩이네요, 오늘은. 예. 결론부터. 예, 좋습니다. 기후학 이렇게 하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비전공자들이 보면. 기후학. 날씨 가장 중요한 온도잖아요. 네. 그렇죠. 기후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라미터는 온도인데 우리가 어제의 온도를 잴 수 없잖아요. 온도란 건 지금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 중에 어떤 온도를 재는데 바로 어제의 온도. 오늘 되게 황당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으니까네. 그렇죠. 그때 안 됐으면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빙하기가 어떻고 간빙이가 어떻고 하면 거의 한 10만 년 단위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년 전의 온도가 어떻게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 허공에 대다 외치면 하는 것 같은 거죠. 10,000년 전의 온도가 어떻게 됐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자, 10,000년 전의 온도를 지구 평균도를 정하게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동위원소. 산소 동위원소 16번하고 18번의 비. 그걸 연구하는 분야를 심지어 기후학의 가장 핵심. 빙하 코어에서 고대 온도를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예. 그린랜드의 빙하가 깊은 데는 한 3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린랜드에는 빙하를 시초하면 빙하가 결국은 눈이잖아요. 눈은 결국은 물이잖아요. 네. 눈에서 빙하로 됐는데 그럼 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소 2개, 산소 원자 하나잖아요. 네. 그거 있는 산소 원자가 3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산소 원자가 무게가 다른 3종류.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의 99.9%는 대략 질량수 16인 산소입니다. 질량수가 16인 산소다. 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때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개수 플러스 중성자 개수거든요.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이제 안 치고. 예. 그렇죠. 예. 전자는 그 2000분의 1이니까 무게를 따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산소가 8번이잖아요. 그 8번이란 말은 양성자가 8개고 그러면 중성자도 8개거든요. 예. 근데 엄밀히 보면 중성자가 8개인 경우도 있고 10개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성자가 8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예. 있다. 양성자는 8번으로 8개로 고정이 되어 있죠. 예. 동일한 원소에서 중성자 개수만 다른 그런 관계를 동위원소라 그래요. 이거 한번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머리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스크래치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럼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그대로 질량이고 질량은 지구 중력하에 무게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자,
바닷물이 증발을 하잖아요. 예. 증발하면 구름이 되는데 가장 많이 증발한 데가 적도 부근이겠죠.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 16번 질량하고 18번 질량, 예. 중성자 개수만 2개 다른 거. 예. 16번은 중성자 8개, 양성자 8개, 2, 8이 16. 예. 그다음에 중성자 10개, 양성자 8개 하면 18번이 되죠. 양성이 항상 픽스되니까요. 이거는 인제 산소 동위원소네요. 그렇죠. 예. 산소 동위 2개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대략 봐도 질량 차가 한 10%는 될 것 같죠? 예. 자, 10% 무게라는 건 큰 차이죠. 예. 오케이. 그럼 태양이 내려쬐인다. 예. 그럼 물이 증발할 때 가벼운 놈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굿. 예. 가벼운 것도 먼저 증발하겠죠. 예. 그럼 16번이 많이 증발하는 거예요. 예. 온도가 높을수록 가벼운 게 더 활발하게 하죠. 아, 그 비중을 보고? 굿. 아. 쪼끔 더. 여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름이 됐죠. 예. 그 구름이 위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쪽 오면 태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 비가 떨어지겠죠. 예. 비가 떨어질 때는 뭐가 먼저 떨어지겠어요?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지죠. 그렇죠. 아. 그래서 빗물의 무게도 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의 비중과 떨어질 때 비중을 비교해 가지고 온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예, 고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인제 계속 올라가면 그린랜드까지 올라간다 가정을 하면 그린랜드 가서는 그게 눈으로 바뀌겠죠, 구름이. 아하. 아, 눈도 봐야 그렇죠. 되겠구나. 예. 눈으로 내려오면 그 눈이 10,000년 전부터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10,000년 전에 바다에서 증발했을 때 그때 온도가 높으면 그 16번하고 18번의 비가 쪼끔 달라졌다고 직감할 수 있겠죠. 예예. 온도에 비례하니까. 예. 그래서 빙하 코어를 뽑아내서 예. 그걸 녹여서 질량 분석계로 딱 하면 18번 산소에 의한 물이냐 16번 산소에 의한 물이냐 그 비를 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2.5 미터에 있는 고 지점의 비를 예. 재면 그 당시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간 구름, 예. 떨어진 비, 예. 쌓여 있는 눈, 예. 그리고 온도와의 비. 예. 그래서 당시의 온도는 대충 얼마였구나 하고 예. 예. 계산해 낸다. 낸다. 이런 거죠. 아. 빙하 코어가 거의 3km쯤 되면 이 얼음이 언제부터 얼렸다 대략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샘플을 해 갖고 고 깊이에 따라 연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 연도에 산소 16번하고 18번 비만 딱 재면 그 재는 건 간단하거든요. 질량 분석이 아주 엄밀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10,000년 전에 딱 정확히 측정하죠. 온도가 높으면 네. 가벼운 게 부르르 하고 많이 올라가겠죠,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빙하기, 간빙기를 얼추할 수가 있는데 그린랜드 눈은 좀 북석북석해요. 그린랜드는 대략 10,000년 정도까지 추적을 해요, 온도를. 그래서 남극으로 간 겁니다, 과학자들이. 남극은 100만 년까지 눈이 쌓인 겁니다. 더 두텁게 꽁꽁 얼어 있어서. 예, 꽁꽁. 왜냐하면 남극은 그린랜드보다 눈이 오는 게 적어도 10분의 1 정도밖에 적게 와요. 눈의 적설량이 적고 그래서 같은 두께의 눈이라도 남극의 눈이 연도가 더 긴 거죠. 금방 이해했죠? 예. 동일한 시간당 쌓이는 양이 적으니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후학도 결국은 원자를 이해함으로써 쉬워. 원자의 정한 동위원소 개념. 혹시 원자라고 하니까 재미없을까 봐 지금 재밌는 거부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재미없다고 할까 봐. 아니야, 재밌는 거 있어. 예. 기후학이 구체적으로 된 학문으로 바뀐 게 박사님, 예. 솔깃했어요. 예, 좋습니다. 원자라고 하실래 또 아유 자야 되겠다 싶었는데 내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잘 수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간빙기는 거의 10만 년 주기로 오거든요. 지금 간빙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의 간빙기를 정확히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지금 간빙기가 언제 끝나고 다시 빙하기가 언제 오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를 파악해서. 그렇죠. 근데 그린랜드 빙하 두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남극으로 간 거예요. 예. 남극으로 가서 100만 년까지 했더니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 간빙기가 교본했다는 걸 발견했고 그러면 100만 년보다 더 이전 기후 신생대 같으면 6천만 년 전부터잖아요. 그럼 6천만 년 전 혹은 중생대 1억 년 전을 어떻게 아느냐, 온도를. 그러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는 산소를 추적했잖아요. 무조건 산소만 따라가면 돼요. 동위원소만 따라가면 돼요. 암석. 아, 이때는 암석까지 안 갑니다. 암석은 놔둬야 돼요. 뭘 하느냐 하면 산호.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근처에 왔어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살짝 나왔어요. 산호가 아니고 유공충입니다. 석유 탐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공충이. 해양성 동물 플랑크톤 같은 건데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유공충 껍질이 탄산칼슘이잖아요. 유공충 껍질이 탈산칼슘인 걸 아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아, 그 웬만한 사람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아, 그렇다고. 박사님이 교류하시는 분들이 폭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아, 쉬워. 졌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거 중요합니다. 유공충의 껍질이 탄산칼슘으로 돼 있다. 예. 물론 탄산칼슘이 대균으로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호입니다. 근데 산호가 이렇게 암석이 된 이런 것들이 석회동굴. 우리 강원도 가면 고수동굴 있잖아요. 동굴은 석회동굴이 많습니다. 그 전부 다 같은 원소로 CaCO3. 예. 그 O, 예. 탄산칼슘에 드는 O에 16번하고 18번 B를 측정해 갖고 그 1억년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는. 근데 유공충이 1억년을 살진 않았잖아요. 아, 있습니다. 예. 아, 유공충의 화석? 그렇죠. 유공충이 죽었죠, 당연히. 죽었는 아하. 유공충이 세포나 유기체는 다 분해되고 아하. 그 탄산칼슘은 간단히 돌이잖아요. 아, 가들이- 하필이면 유공충의 껍질이 탄산칼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화석을 꺼내 가지고 예, 탄소 동위원소 측정기에서 연도가 나오는데 예, 거기에 동위원소의 비율을 보고 예. 이 비율이면 몇 돈지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닷물에다가 조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닷물 온도를 바꾸는 거예요. 조개 껍질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조개 껍질에 탄산칼슘이 자라는 바닷물 온도하고 관계를 먼저 실험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럼 바닷물 온도가 어떨 때 아하. 어떤 네이트로 조개 껍질이 자란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물 온도하고 탄산칼슘이 축적되는 예. 속도하고 예. 어. 그 실험이 유명합니다. 같은 탄산칼슘이거든요. 네.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은 수명이 대략 일주일입니다. 그 플랑크톤이 바닷물 표층 한 200m 안에만 삽니다. 바닷물 깊은 데는 4,000m입니다. 네. 이 시체가 두루룩 떨어지는데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마린 스노우, 바다에 있는 눈이라 그래요. 눈처럼 쭉 1억 년 동안 쌓입니다. 박사님 이거 발음 마음에 드는데 마린 스노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마린 스노우. 그렇습니다. 박사님 하신 영어 중에 제일 낭만적이었어요. 마린 스노우. 네, 좋습니다. 마린 스노우. 예, 마린 스노우가 어떤 양태냐 하면 지구 표면의 50%가 깊이 4,000m의 바닥입니다. 그걸 해양 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표층 한 200m 안에서부터 주르륵 눈처럼 쌓여갖고 1,000만 년, 2,000만 년, 1억 년 이렇게 쌓입니다. 그걸 석회질 연리라고 합니다. 한자인데 연리가 진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젤리 형태로 쫙 쌓이는데 얼마나 물렁물렁하냐면요. 시추공을 쭉 넣으면 1초 만에 한 10m 그냥 쑥 들어갑니다. 딱딱한 게 아니구나.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10m 정도를 1초 만에 파이프가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싹 꺼내갖고 제가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딱 꺼내갖고 그걸 현미경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쫙 보면서 그 진흙을 이렇게 물로 풀면 그 속에 탄산칼슘 성분이 있겠죠. 그 탄산칼슘을 HCl 염산에 녹입니다. 녹여 그 탄산칼슘을 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걸 쏩니다. 쏘면 질량 분석기를 통과하면 무게가 다르니까. 무게가 다르니까요. 이 코너링하는 반지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탁대스에 다른 구멍을 싹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각 16번하고 18번 B를 잴 수가 있습니다. 채로 거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각 이게 그 연도에서 바닷물 온도가 어떻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온이 아니라 바다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네. 예. 그리고 바다 온도가 중요한 게 지구 70%가 바닷물이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를 거기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상당히 정확합니다. 바다의 온도하고 기온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바닷물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암석 같으면 미국의 암석하고 아프리카 암석하고 여러 지역에 다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해야 되는데 바닷물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바닷물 순환을 하니까 바닷물 평균 온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끼리의 온도 차는 지표보다는 적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바닷물 평균 온도를 갖고 지구 평균 온도를 추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후학은 엄밀한 과학이 된 게 바로 동위원소. 동위원소를 통해서 기후학이
점쟁이를 벗어나서 과학이 된 거구나. 슈어. 바로 겁니다. 음. 예, 좋습니다. 기후학이 거기서 생겼다. 예. 오케이. 원소가 왜 중요하느냐? 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재밌는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흥미진진. 예. 박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평소 같으면 막 이거 CO3 뭐 원자식 막 얘기하고 막 복잡하게 계산시키고 그랬을 텐데. 야. 저도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걸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예, 이 프로그램 제가 저한테 아주 그런 예. 저하고 노시다가 이제 예. 좋습니다. 저놈을 이해시켜야 된다. 예.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고고학 유적을 발굴했어요. 네. 문자도 없고 뭐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불탄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건물이, 이 궁전이, 이 템플이, 이 유적지가 언제 건립됐는가 궁금하죠. 고고학 핵심은 연도잖아요. 예.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탄소 동위원소. 그거 아시네요. 예. 요 정도는 언론에 하도 많이 나니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연도를 측정할 수 자, 있구나. 예. 여기까지는 알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이때는 동위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너무 간단할 거예요.